저녁길 깊이 있는 이슈 분석, 뉴스피드가 도와드립니다. 민주당의 김한길 대표와 새정치연합 창당준비위원회의 안철수 위원장이 어제 전격 합당을 선언했습니다. 두 사람은 2017년 정권 교체와 새정치를 위해서 고심한 결과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러나 파벌 다툼으로 통합신당을 껍데기로 만들 수도 있고 지분 싸움으로 헌정치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으며 정체성을 상실한 채 잡탕 정당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나옵니다. 자, 이 사안 오늘 하루 종일 국민TV 라디오에서 입체적으로 분석을 했는데요. 이 시간은 김한길 대표와 대립각을 세우며 선명 야당의 기치를 높이 들었던 정청래 의원을 초대해서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서영석 이사도 대화 손님으로 나옵니다. 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여행, 대한민국 투어. 대한민국 투어는 45인승, 28인승, 리무진 등 다양한 관광버스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고의 서비스와 저렴한 가격으로 모든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차량 문의는 1599-2686, 1599-2686. 여러분의 편안하고 안전한 여행길, 대한민국 투어가 함께합니다. 결혼식, 가족여행, 세미나, 네이버나 다음에서 대한민국 투어를 검색하세요. 45인승 리무진, 일반 버스, 35인승 버스, 28인승 리무진, 25인승 버스. 서울, 경기, 인천 어디서나 1599-2686.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입니다. 정치자와 국민TV 조합원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사장님이 국민TV와 본격적인 업무 제휴를 하기로 하고 시원하게 쏘셨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국민TV와 함께하는 신뢰받는 상조회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고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도와주십시오. 1600-3267,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 홍대리였습니다. 개념상조 우리라이프 상조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국민TV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휴를 맺었습니다. 우리라이프 상조는 참다운 상조 서비스를 위해 바른 길만 가겠습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회원님이 납입하신 소중한 납입금의 10%를 매달 국민TV 발전을 위해 사용하겠습니다. 1600-3267 국민TV와 함께하는 우리라이프 상조입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월 21일 신당 창당을 발표한 지 40일 만에 이를 뒤집고 민주당과의 짝짓기를 선언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100년 정당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해 왔습니다. 또 정치공학적 연대는 없다. 연대로는 스스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나 의지가 없는 패배론적 시각이라고 독자 세력화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심판 대상이자 개혁 대상인 민주당과 연대하기로 했고, 국민이 싫어하는 정치공학적 선거연대를 했고, 국민 눈에 거래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순간 자멸하는 그 거래를 했습니다. 안 위원장은 100년 정당의 약속을 뒤집고 합당 전문당인 민주당과 연대하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한 말을 뒤집었기에 약속 대신에 약속 위반이란 멍해가 자신에게 씌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수 의원이 새정치를 펼치겠다고 온갖 허장성세를 떨더니 새정치 종말을 고하고 민주당에 백기투항했습니다. 무책임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새정치로 포장하여 안 의원이 구태 정당인 민주당에 투항한 것으로 설령 신당을 만든다 해도 그것은 도로 민주당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친노와의 계파 싸움과 공천을 둘러싼 밥그릇 싸움, 그리고 정강정책 노선 갈등으로 국민을 짜증나게 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김태흠 원내대변인, 그 전에 박대출 대변인 왔다 갔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야말로 너무나 치졸하고
구태적이며 무슨 시장판의 야바이꾼들도 아니고 국민 앞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호 통제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하다가 이 지경까지 됐습니까? 정말 안타깝고 슬픕니다. 네, 박대출, 김태흠, 홍지만, 이 당, 또 원내대변인이 줄지어 나와서 안철수 의원에게 인신공격성 막말을 연이어 터뜨렸습니다. 이 발언들을 종합해보면은 새누리당이 이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그리고 새누리당이 안철수 의원의 새 정치에 대해서 큰 기대를 걸고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 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안철수 의원에게 큰 기대를 걸었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세 분의 예. 대변인이 나와서 그 실망을 표하는 걸 보니까. 연달아서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예. 안철수에게 얼마나 기대를 걸었으면 예. 그 기대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예, 뭐 새누리당이 저렇게 방방 뜨는 거 보니까 역설적으로 네. 참 잘한 선택이다. 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겠어요. 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대한민국 최고 열장 정치인 정청래입니다. 예. 아니, 최고 열정하니까 오늘 낮에 들은 얘기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의원총회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가 있었다면서요? 김한길 대표가 울었어요. 예. 기초의회, 네. 기초단체장에 출마하려고 하는 후보 동지들을 생각하면 이라고 말하는 순간 울더라고요. 이게 기초공천 폐지 때문에? 기초공천 폐지 때문에. 네. 근데 그것도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좀 이따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 수견해줬어요. 네. 그랬더니, 홍익표 의원이 나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김한길 대표, 지금까지 한 일 중에서 제일 잘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권 통합이? 야권 통합, 이렇게 네. 이끌어낸 것에 대해서. 네. 그랬더니 갑자기 김한길 대표가 제 뒤쪽에 앉았었거든요. 네. 저를 쳐다봐요. 네. 그랬더니 정청래 의원에게도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 그래서 그 순간 네. 제가 손을 들었어요. 네. 대표님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화기애애했고 네. 그리고 이제 총 끝나고 나오는데 제가 그동안 사실 좀 모질게 좀 비판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네. 또 그래서 풀 겸 좀 기다렸어요 제가. 네. 위에서 나오실 때까지. 그래서 제가 악수를 먼저 청했죠. 네. 제가 또 대인배잖아요. 네. 그래서 정치들은 다 이게 보니까 이 깔때기인 것 같아요. 아니 깔때기가 아니라 하여튼 실제로 제가 대두의 대인배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수고하셨다. 네. 마음고생 많이 하셨다. 잘하셨다. 네. 그랬더니 저랑 제가 악수를 청한 손을 잡고 네. 최재천 의원과 네. 한테 얘기 다 들었다 그동안. 네. 그것이 사감이 아니라 정말 민주당을 위한 구원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네. 그래서 아무런 감정이 없다. 네. 이후로 신당 창당 과정에서 네. 최재천 의원과 큰일을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새누리당이 지금 방방 뜨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새누리당 방금 논평을 제가 들었는데요. 네. 예. 보니까 제가 딱 드는 생각은 새누리당이잖아요. 네. 재뿌리당이다. 재를 뿌리는 당. 새누리가 아니라 재뿌리당. 재뿌리당. 네. 그리고 헌신짝당이다.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이 노인 어르신들께 20만 원 드리겠다. 네. 뭐 경제민주 하겠다. 네. 보편적 복지하겠다. 네. 기초공천 폐지하겠다. 네. 이걸 다 헌신짝처럼 버렸잖아요. 네. 그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은 일단 반성부터 해야죠. 네.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잖아요. 네. 민주당에 대해서 그동안 실망도 많이 했는데 네. 기초공천을 폐지한다는 이런 중대 결단을 네. 하는 걸 보면서 네. 가능성을 느꼈다. 네. 그렇다면 같이 해도 되겠다. 네. 라고 생각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기초공천을 헌신짝처럼 버리지 않았다면 민주당과 안철수 의원이 이렇게 손잡을 일도 아마 적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했겠지. 본인들이 다 도와줘 놓고 네. 이제 와서는 또 소금 뿌리고 재 뿌리는
하여튼 고약한 심보. 아까 그 김태원 의원, 김태원 원내대변인 이 논평 중에 보면은 네. 기초공천 폐지를 마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던데, 네. 야, 기초공천 폐지하겠다고 공약한 사람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자기 대통령이 공약한 걸 또 그런 식으로까지 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인들 네. 이런 대변인들 논평 들으면 너무 뻘쭘하고 기분 나쁠 것 나를 같아요. 좀 욕보이는 건가? 그러니까 이렇게 아니, 다른 해가지고 건 아주 몰라도. 괘씸하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기초선거 폐지, 뭐 네. 정치개혁 차원에서 또 야당이 그 합당 선언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촉매제가 된 건 사실이지만, 네. 진짜 기초선거 과정에서 민주당 기호 2번 이거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 손실이 막급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요? 엄청난 손실입니다. 근데 네. 저는 제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초공천에 대해서. 지방자치에서 기초공천이 사실은 광역공천보다 더 숫자가 많고 광범위하고 뿌리 깊습니다. 예. 그러니까 글래스 루트 이거 뭐죠? 풀뿌리. 네, 풀뿌리. 발음은 안 좋지만 네. 알아듣겠습니다. 글래스 루트 찰떡같이. 예. 무브먼트. 예. 풀뿌리 운동에 있어서의 핵심은 기초의회 기초단체거든요. 네. 근데 이것은 김대중 대통령이 13일간 단식을 통해서 따낸 거거든요. 네. 그만큼 사실은 진보개혁 진영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옛날에 민노당에서 지구당을 부활하자고 했어요. 네. 뜬금없이 왜 민노당 진보정당에서 지구당을 부활해? 왜냐하면 지구당이 거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수 세력은 여러 가지 간변단체, 보수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정당의 기능이 줄어들면 줄수록 진보개혁은 손해예요. 보수 세력은 좀 더 유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당 정치를 약화시키는 기초공천 폐지를 하는 것은 우리에게 손해입니다. 엄청난. 후보를 못 내는 것도 손해지만 이런 관점이 손해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반대를 했어요. 이런 관점에서. 김기식 의원도 반대를 하고. 그런데 그런 명분이 있었던 게 있는데 어쨌든 대선 때 공약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진보개혁 진영의 글래스루트, 이 풀뿌리 운동이 더 중요한 거냐, 약속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부분이 가치와 가치가 대립하다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 공약을 파기하니까 약속을 지켜라 하는 그 가치가 지금의 이슈로서는 더 높아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풀뿌리 운동의 이 기본적인 기초공천을 하면 막대한 손해가 있을지라도 어쨌든 국민과의 신뢰가 더 중요한 거 아니냐. 예. 무신 분립의 차원에서 신뢰가 없으면 아무것도 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약속을 지키는 정치를 좀 더 강화하고 좀 더 그 중심으로 고민해보자. 그렇기 때문에 기초공천 포기를 민주당이 결단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 이 헌신짝 버리듯 하는 이런 거짓말 정치를 심판하자라고 지금 국민께 호소하는 과정에서 예. 안철수 의원과 그 부분이 공통분모가 생긴 거죠. 그렇다면 그 공감대 속에서 다른 새 정치도 논의할 수 있겠다. 이런 관점에서 합당이 전격적으로 결정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합당이 아니라 이제 야권통합선언. 네. 사실 매우 전격적인 건 사실인데요. 네. 그 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건 아는 게 없습니까? 우리 정청래 기자. 제가 사실은 모르는 것 빼고 다 아는 사람입니다. 아는데. 예. 오늘 알기 쉽게 우리 청취자들 위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오늘 쪽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니 네. 이게 3.1 프로젝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렇지는 않았고 네. 실제로 올 1월부터 끊임없이 교감이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물밑에서는 기초공천 폐지 이 부분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기초공천 폐지를 매개로 네. 야권 통합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네. 하는 부분이 다각도로 다발적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근태기에서도 저 했다 뭐 이런 저런 얘기 나오는데. 예. 뭐 김근태기 아니세요? 좀 우모 최고위원이라고 뭐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다채널 네. 다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최종적으로 김한길 대표가 본회의 도중 최고위원들을 불렀죠. 네. 불러서 물어봤죠. 기초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거기까지만 물어봤대요. 근데 한 분을 제외하고는 찬성. 그리고 그 사전에 김한길 대표가 최고위원들 좀 부정적이거나 세모표였던 분들을 작업을 한 거죠. 네. 그래서 김 대표 뜻을 따르겠다. 이렇게 했고 한 분이 좀 반대를 했는데 그분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기록 차원에서 반대를 하지만 뭐 크게 나는
저항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무공천에 대한 최고위원들의 거의 만장일치 합의를 딱 가진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렛대로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물론 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은 이게 안철수 신당에서 막상 신당 창당을 해보려니까 이게 과거 그 제3당이 겪었던 비운들 이게 1등, 2등이 아니라 주로 3등들만 모이는 이런 상황 때문에 쉽지 않았다. 뭐 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은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철수 의원의 결단 높이 평가할 만하다고 봐요. 제가 어제 통합선언이 있고 나서 저도 처음에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이제 30분 전에 저는 얘기를 들었어요. 좀 더 빨리 듣고 들었는데 또 전화를 하더라고요. 정청래 의원 그 사이 트위터 날리지 말라고. 누가? 김한길 대표가? 하여튼 저한테 얘기해 준 분이 전화 끊고 바로 또 전화 왔어요. 정현 이거 10시 전에 절대 트위터 하지 마라. 트위터 하지 마라. 아니 나도 생각 있는 사람이다.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마음속에 정리를 하고 제가 오후 2시 이후에 트위터를 날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야권 통합에 대한 의미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권 통합 정신 제1호 불법 대선 국기문란에 대한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야권이 힘을 합쳐 특검 등을 관철하라는 국민의 명령이다. 죽어가는 민주주의를 되살려 야권 통합으로 지방선거에서 오만과 독선의 정권을 심판 승리하여 정권 교체의 초석이 되라는 것이다. 나는 이런 의미로 생각한다라는 거고요. 야권 통합 정신의 제2호 작은 차이, 작은 이익의 소리를 버리고 민주주의, 한반도 평화,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의 큰 이익, 대의적 관점에서 야권 통합의 힘으로 지방선거 승리하고 정권 교체를 이루어내라는 국민의 명령에 화답하라는 뜻이다. 그래서 결국은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이러한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적 요구에 결국은 무릎을 꿇었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보고 있는 거고 김한길 대표는 민주당의 시각으로 국민을 보지 않고 국민의 시각으로 민주당을 들여다봤다. 이 표현이 가장 정확할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민주당 내부의 역학관계, 정치공학 이런 걸 생각했으면 못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청하면서도 참 많이 울더라고요. 기초공천 못한. 그래서 기초공천을 받고 나가려는 후보자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쓰라리고 본인이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선거를 앞두고 탈당을 유도하는 당대표.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냐. 그런 걸 생각하면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어쨌든 김한길 대표가 결단을 했고 한수했다.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은 잘한 일을 더 잘되게 실제로 만드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제일 안타깝고 아쉬운 게 김한길 대표가 당권을 잡는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아주 극구 배제했던 이게 이제 가장 큰 흠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안철수 신당과의 그 통합을 하면서 그 부분을 좀 복구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 참여의 확대. 3차 혁신안, 이게 이제 주로 당 혁신안인데요. 그때 제가 그런 대로 괜찮다, 좋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뭐냐면 당원 당규에 3개가 있습니다. 당원 투표를 할 건지 아니면 완전 오픈 프라이머를 할 건지 이걸 절충을 할 건지.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대로 당원대로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투표와 오픈 프라이머리가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은 아니고 당원대로 하겠다. 근데 이제 신당 창당 과정 속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절충한다. 뭐 이렇게 갔으면 저는 좋겠고 투표 방법도 저는 모바일 투표가 전면 도입됐으면 좋겠다. 당연하죠. 이렇게 아니 지금 새누리당도 그렇게 가고 있는 판에 민주당이 지금 역주행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민주당 지지율의 하락은 문성근 전 대표. 문성근 전 대표가 전 대표 대행이 지적했던 것처럼 시민 참여의 배제가 저는 민주당 지지 하락의 큰 요인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근데 저를 좀 혼내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헌 당규위원회 있었어요? 저는 없었죠. 저는 결사 반대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김한길 대표하고 좀 그것 때문에 좀 멀어졌어요. 모바일 투표 오픈 프라이머리 때문에 제가 하도 강력하게 주장해가지고. 자, 오늘 그 문화일보 보도가 이렇습니다. 야당 이번에 통합신당을 결의했는데 사실상 친노 배제
추진하려 한다. 네. 강경파에 휘둘리지 않겠다. 중도 보수로 외연을 확대하겠다. 이 말로 봐서는 사실상의 친노 배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해석을 내놨습니다. 문화일보가 그렇게 해석한 거 보니까 절대 아니겠네.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시죠. 이 부분은요. 네. 제가 이제 트위터에도 그렇게 썼습니다만 네. 야권 통합 이후에 우리가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일. 이게 뭐냐면 선거 공작, 꼼수, 간첩 조작 등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을 낙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음모, 이런 부분을 가장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오늘 이 시점에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 조중동은 이미 시작했습니다. 안철수 모욕주기. 그래서 안철수를 모욕줘서 야권 통합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친노를 배제했다, 친노를 척결하려고 했던 분위기를 다시 띄우려고 다시 띄워서 민주당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부추기고 있는 이 두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문화일보 저하고는 깊은 인연이 있는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에서 너무나 아마추어처럼 조기에 속셈을 드러냈다. 조루네. 그렇기 때문에 문화일보가 결국은 예방주사를 놨다 이렇게 생각하고 조중동 종편 등에서도 지금 안철수 모욕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누굽니까? 지금의 야권 통합의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안철수 지켜내기를 해야 된다. 안철수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라기보다는 이번에 사실 이제 기초공천 폐지라는 공통분모에서 연대를 안 하겠다는 그런 선언까지 나왔던 정당에서 야권 통합에 전격적으로 합의했다는 것은 안철수 의원이 갖고 있는 정치력, 새로운 면모를 보인 거죠. 그건 높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높이 평가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안철수 의원이 뭐 그것까지 생각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본인의 이런 결단, 이것은 한국 정당 정치사에서 좀 기록될 만한 일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방선거의 승리와 그다음에 총선 대선의 승리를 통해서 정권 교체로 간다면 안철수 의원의 결단은 커다란 업적으로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차근차근 이제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평가가 많이 있었지만은 결국 우리가 곰곰이 복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서울시장 재보선 때도 안철수가 양보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박원순 시장이 나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선 때도 뭐 결국은 확실하게 승복하는 태도를 못 보인 게 약간의 현무로 남았지만은 결국은 문재인 단일 후보가 나왔던 것도 안철수 의원의 사태 때문이고 그래서 욕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점들을 평가할 건 평가를 해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조금 제가 오면서 정리를 좀 해봤어요. 또 어떤 의원들 얘기하는데 이런 거였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어요? 눈에서 육지가 멀어진다고 두려워한다면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오늘의 명언이다. 다시 한 번 더. 눈에서 육지가 멀어진다고 두려워한다면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결코 바다를 건널 수 없다. 그런 심정으로 안철수, 김한길, 안철수 두 분이 머리를 맞대고 결단하지 않았는가. 만약에 육지가 멀어진다고 두려워하면 있잖아요. 바다를 건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냥 꽁치밖에 못 잡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친노 척결 이런 얘기들도 뭐 해석이 할 수 있겠지만은 뭐 김한길과 안철수가 만나서 문재인 쪽을 치어내고 자기들끼리 당권 대권 나눠 먹는다라는 해석은 가능하지만은 사실 친노 척결이라는 게 국민들이 원한다면 척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이 원치 않는다면 그 두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척결이 되겠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오히려 답은 간단한 건데. 제가 오늘 듣기로는요. 실제로 친노 척결, 친노 배제를 얘기할 시간이 없었어요, 일단. 두 분 시간이 짧아가지고. 김한길 대표도 보고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막판에 고민이 많았답니다. 지방선거를 치러보고 서로 한번 힘을 재보고 합당을 할 것이냐, 그 전에 할 것이냐. 이게 마지막에는 최대 현안이었답니다. 근데 미리 한 게 신의 한 수예요. 그런데 김한길 대표께서 지방선거 끝나고 다 망하고 나서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가 된 상태라면 니네 통합하든 말든 우리 관심 없어. 이런 세력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상태에서는 통합의 시너지가 나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해서
지방선거에서 승리를 하는 것. 예. 그것 말고 어떤 방법이 있겠느냐. 예. 이렇게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깊은 논의를 했다라고 예. 들었습니다. 정청래 의원 모시고 긴 말씀 나누고 싶은데 이제 3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어요. 예. 자, 예. 정청래 의원님, 네. 6월 지방선거 전략 어떻게 짜야 된다고 보십니까? 6월 지방선거 전략은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야권 통합의 힘으로 네. 거짓말 정권, 약속 파기 정권, 네. 오만과 독선, 네. 아나무인 이런 정권을 결국은 국민의 힘으로 예. 심판하자. 예. 그리고 견제와 균형을 맞춰달라. 라는 선거로 가는 수밖에 없고요. 네. 또 그렇게 가야 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민적 요구가 산발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한 곳의 통로로 모아지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야권 통합이라는 것은 그 국민적 분출을 예. 한 곳으로 모아내는 이 활화산 같은 그런 활로의 구멍이 됐다. 통로가 됐다. 예. 그런 면에서 이 야권 통합은 이제는 분산적이기도 않고 예. 산만하지도 않고 예. 한 곳에 힘을 집중해서 예. 이 강력한 스피커로 예. 이 거짓말 정권을 심판하는 예. 그런 무서운 무기를 갖게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여권에서 행사할 수 있는 예. 그 반칙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지난 대선 때는 대표적으로 부정선거. 네. 관권 부정선거를 획책했고요. 네. 이번에 무엇을 경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여전히 예. 두 가지인데요. 예. 야권 통합의 의미를 퇴색하고 예. 분열을 부추기고 갈라치기 하고 예. 뭐 친노를 배제했다 이런 있지도 않는 사실을 이간질이죠, 일종의. 이간질 예. 이것을 조심해야 된다 예. 이런 거고요. 또 하나는 새누리당 정권이라는 것이 나쁜 짓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상상력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부정선거 예. 뭐 이런 것에 대한 경계 상상 그 이상을 하는. 그렇죠. 상상 그 이상. 그리고 나쁜 짓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상력이 풍부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상상해내고 구체적으로 눈 감고 그냥 해버려요. 창조 범죄. 그렇죠. 창조 경제가 아니라 창조 범죄. 꼼수. 창조 꼼수. 창조 꼼수 이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경계의 끈을 늦춰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근데 하고. 약간 다른 것보다도 네.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의 부정선거 네. 여기에 대한 심판이 지방선거이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는 절대 치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꼭 말씀드릴 것은 야권 통합이 됐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다 이겼다. 네. 이런 자만하는 자세. 예. 이것이 절대 안 우리가 되죠. 또 경계해야 될 내부의 공적 1호. 네. 그리고 항상 그 3더이지 말죠. 네. 더 낮게. 예. 더 겸손하게 더 열심히. 예. 제가 창시한 3더이즘 3더이죠. 철학으로 똘똘 뭉쳐서 지방선거 승리하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민주당이 승리하는 거 관심 없고요. 예. 박근혜의 말하자면은 불법성이 네. 이 국민들에게 각인되는 그런 예.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예. 자, 뉴스피드 오늘 수서보도 마치겠습니다. 서영석 기사님 감사하고요. 정청래 민주당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